입시유문연답 제이쌤TV 제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그리고 교과전형이 아니라 종합전형을 준비하더라도 좀 비교군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전년도 상위 15개 대학의 교과전형 70% 컷, 그리고 최종 컷이 추정되는 경우 최종 컷까지 넣어서 24학년도 대학별 발표 기준으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상위 15개 대학을 제외한 수도권을 포함한 조금 더 폭넓은 자료는 선생님이 다른 교과전형 집중 분석 전형을 다시 한번 또 준비해 주겠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보고요. 종합전형도요, 따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종합전형도 슬슬 교과전형스러워지는 이 경향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건 다른 영상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전형 70% 컷을 이제 기본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평균 컷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주의할 사항을 먼저 잡고 출발하겠습니다. 전체 선발 인원을 우리가 확인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뭘 봐야 되냐면 모집 단위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율전공 같은 것들이 올해 좀 많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과의 변화, 이 인원수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 세종대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일반학과는 확 줄이고 자율전공 좀 많이 늘리고, 알겠죠? 여기서도 몇몇 이 변화되는 학과들이 좀 보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능최저 이 변화에 대한 추세입니다. 올해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이 수능최저를 신설하면서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 학교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럽지만 선생님도 뭐 어떻게 내가 다 맞추겠어요. 선생님도 예측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부분도 조금 이따가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추천 인원 제한의 이제 변화입니다. 전에는 뭐 4%, 5% 이런 식으로 였다면 이제 비율보다는 인원수에, 근데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뭐 여학생 수의 5%였다가 이제 20명, 그런데 한 여고에서 20명씩 이화여대를 보낼 수 있는 내신 컷이 나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거의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인원수를 굉장히 많이 좀 이제 선발하겠다, 지원을 받겠다는 것들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대학과 그다음 이제 지방 지역 균형 전형인데 이 의대 증원이 되면서 그 중간 레벨 때 있는 중대하고 홍익대학교, 오늘 보여주는 학교들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오늘 안 보여주는 학교 중에서도 그 이 뒤쪽에서 입결이 좀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조심스러워요. 이게 공개되는 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이 예측이 여러분들 이제 원서 쓰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인문 교과 전형을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24년도와 23년도 2개년치를 바탕으로 한양대학교 컷을 이렇게 평균과 최저로 쫘르륵 정리를 해줬는데요. 아까 얘기했었죠? 수능 최저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는 그냥 참고용이고, 이게 이제 3합7, 제가 괄호치고 1은 이제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전공형, 이름이 이제 학교마다 이름식이 다 조금씩 달라요. 뭐 여기 한양대는 뭐 인터컬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전공이라고 저는 이제 일괄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40명, 인문, 자연 할 것 없이 40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를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 선생님도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개인적으로 이 정도 컷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즉 중앙대학교가 3합7인데 중앙대 윗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이 뒤쪽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올해 있었던 한양대학교 이제 입학 설명회에서 입학처장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또 시원하게 풀어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좀 돌려봤더니 합격했던 아이들 중에서 3합7을, 그러니까 전년도 그냥 최저 없이 내신만으로 선발했을 때 그 학생들을 3합7 기준을 적용을 해봤더니 학과마다 다르지만 0.2에서 0.5 정도까지 입결이 내려가더라. 이게 그대로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평균적으로 0.2, 과하게 떨어지는 0.5는 조금 배제하더라도 0.3 이상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0.2, 0.3을 더하면 요 정도 컷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이 와중에 지방에서 내신은 좋고 최저는 좀 부족했던 친구들이 한양대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한양대를 안 쓰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신에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텐데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입결보다는 조심스럽지만 1점대 후반 이상에서 합격 컷이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네, 이게 영향을 더 미치게 될 대학들이 뒤에 나오죠. 자, 그다음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이제 유진대 이 3합 7이고 이제 괄호치고 안 써줬다는 얘기는 수능 최저는 이제 탐구로 맞출 때는 두 개를 평균 점수를 낸다는 얘기고요. 서류가 이제 20%인데 쌤이 이제 작년 재작년 근 한 2, 3년 동안 경험이 좀 많아요. 뭐냐면 학교에서 내신 1점대 친구들이 1점대 중반 이상 나오는 친구들도 떨어집니다. 이게 서류 20%가 그 학과에 좀 어느 정도 종합 전형적인 성격이 조금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역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절대적으로 특목 자사고에게 유리하진 않겠지만 아예 상관없는 과에 지원해서 합격할 확률은 좀 낮습니다. 내신만 좋다고 해서 이 서류 20%, 왜냐하면 고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면 내신은 다 이 정도 선 이상일 거거든요. 이해됐죠? 다만 또 여기서 이공계 친구들은 그래도 지방에 있던 친구들 중에서 여기 고대 정도 갈 친구들이 의대 지역 인재 전형으로 좀 빠질 테니까 여기 정도에서 살짝 빠지지 않을까? 이공계 친구들, 여기는 인문이긴 한데 이공계 쪽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합 7 봐서 알겠지만 진짜 어렵죠? 6월 7월 모의고사 보면서 느꼈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연대 얘기 넘어가기 전에 고려대학교 선생님이 종합전형 편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학업 우수자 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그게 또 수능 성적은 좋고 면접은 내가 나중에 수능 잘 보면 면접은 안 보러 안 가야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면접을 조금 빠지게 되니까, 즉 붙으면 합격을 해야 되니까, 합격하면 가야 되니까, 내 표현이 이상하네요. 보험성으로 지원하는 친구들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자 전형 종합전형 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이제 추천형에서 면접을 없애버리고 이제 수능 최저를 썼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국수영, 영어는 3등급, 그다음에 국어 수학 반드시 포함해서 국어 수학 둘 중에 하나 포함해서 2합4 탐구로 반영하면 이제 한 과목인데, 이건 사실 이제 3합 7이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3합 7이니까 뭐예요? 크게 원래 연대 정도 추천형 쓰는 친구들이면 이 정도 누구나 좀 맞췄었겠죠. 다만 전년도에 연대 입결이 약간 펑크가 났던 것 때문에 올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지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학교가 뒤에 나오지만 서강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결이 이렇게 빵꾸 나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는 내신 과목을 10과목만 반영하다 보니까 늘 여기 있는 입결은 인플레이션이 있죠. 거기서 결국 결정적인 건 서류 30%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치 3점대 친구들까지 붙였는데 아마도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서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올해 이제 자율전공으로 50명을 선발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겠죠. 이쪽으로 또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빠져나갈 테니까요. 자, 성대는요, 늘 그렇죠. 좀 독특하죠. 국수형 탐구를 각각의 과목으로 보면서 3합 6, 그 다음에 과에 따라 다르지만 3합 7, 상경계열하고 인문계열하고 나눠져 있죠. 근데 정성평가가 20% 정도 반영이 됩니다. 이건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발표하십니다. 이 정성평가라고 하면 이제 종합전형스러운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정량평가가 80%, 정성평가가 20%인데, 정량평가, 그러니까 숫자만 가지고 평가했던 평가에서는 앞섰던 친구가 여기 정성평가로 인해 뒤집어지는 비율이, 즉 종합전형스러운 뭔가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뒤집어지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는 하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상관없는 과로 지원하는 건, 즉 내신만 좋다고 뽑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신 겁니다. 알겠죠? 여기 고대도 마찬가지고 성대도 마찬가지고. 됐죠? 자, 그 다음 이화여자대학교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최저는 없고요. 올해 조금 전형 방식을 바꿨어요. 전에는 원래 이제 내신 80%, 면접 20%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내신으로 100% 5배수로 먼저 뽑고요. 그런 다음 면접으로 20%를 뽑는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원래 학교별 여학생 재적 인원의 5%였다가 올해 이제 20명으로 바꿨는데, 이건 그냥 어느 정도 성적되면 다 써라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면접으로 뽑는 전형이다. 그래서 이화여대가 좋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 교과 전형은 우리 학교 선배님들이 이대를 몇 명 정도 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학교 추천 전형으로. 알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경희대, 중앙대 쭉 해서 이제 나머지 대학들 보겠습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요, 올해 수능 최저를 강화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된 거냐면요, 이하 모는 동일한데 전년도에는 탐구가 한 과목만 반영되다가, 이거 크죠? 탐구로 반영할 거면 네, 2개 평균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가 원래 기조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되어져 가는 분위기인데, 사실 가만히 있어도 조금 수능 애들 예전에 비해 등급 따기가 인원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쉽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강화시켜놓았다는 건 더 강화시킨 느낌이죠. 올해 입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약간 공격적으로 좀 바꿨고요. 중앙대가 이제 유지가 됐는데 3합 7인데요. 자, 이제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한양대학교가 동일하게 3합 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양대와 선호도라고 표현할게요. 한양대와 중앙대, 특히 이제 공대를 놓고 선호도를 비교해보면 부인할 수 없게 한양대의 어떤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의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3합 7. 근데 내신은 그동안 부족했던 친구들이 중앙대 갔던, 쉽게 말하면 중앙대랑 정도 라인을 갔던 친구들이 한양대로 지원을 한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 중앙대를 원래는 중앙대 가던 이 친구들의 어디서 올라오게 될까요? 이 밑에 있는 대학들에서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중앙대 입결이 조금 선생님이 보기에는 0.3 이상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특히 이과가, 인문계가 아니라 뒤에서 나오는 자연계에서는요. 이해됐죠? 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과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추세상 그런 숫자들이 좀 보인다는 얘기예요. 납득됐죠? 자, 그 다음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올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년도에 수능 체제를 굉장히 완화시키면서 그러니까 3개 각 3, 굉장히 완화됐죠. 3합 9인 거니까. 그러니까 3개 각 3이고 탐구도 한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매년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오히려 사람들이 다 머리에 생각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수능 체제가 완화됐으니까 내신 부족하고 내신 좋고 모의고사 부족한 친구들이 오겠구나 생각하고 지원을 좀 덜 하다 보니까, 즉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년도 인문계열에서 거의 펑크가 나듯이 2.01, 4.01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간사한 게 이 자료를 모두가 보잖아요. 그 전년도 자료가 사실 맞는 자료인데 전년도에 이렇게 펑크가 나버리다 보니까 올해는 서강대 인문은 조심하십시다. 연대와 마찬가지로. 알겠죠? 그래서 원래 내신은 조금 좋지만 모의고사가 부족했던, 특히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한양대를 썼다라면 한양대의 수능 최저가 없었던 그 전형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수능 체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어떤 니즈를 가진,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가 부족한 친구들은 올해는 서강대로 좀 더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서강대는 좀 조심하자. 이 컷을 고지고대로 믿지 말자. 알겠죠? 자, 그 다음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건국대는 뭐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서류가 30%, 이것도 사실상 약간의 약간이 아니죠. 종합전형 성격을 띠고 있고요. 올해 그런데 전체적인 인원이 128명,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역균형 교과 전형의 증원이 128명 됐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보셔야 돼요. 전체 인원이, 그리고 분명히 많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됐나 살펴보시면서 입결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시립대학교는 그대로 유지를 했었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중앙대에 이어서 또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게 시립대도 예상이 됩니다. 시립대 컷도 중앙대와 마찬가지로 0.2, 0.3 이상은 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홍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홍대는 뭐 좋게 말하면 입시 요강이 안 바뀌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홍대 입학처는 일을 좀 안 한다라는 느낌. 너무 그대로야. 너무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 비슷한 라인대에 있던 건대나 동국대가 막 치고 올라가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좀 이렇게 더 좋은 학생들을 어떻게든 그 위급 대학으로 갔던 친구들을 좀 끌어당기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홍대는 계속 그냥 뭐 그대로. 일단은 그래서 올해도 3합 8 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쓰는 친구들이 3합 7을 쓰는 친구들이 안전빵으로 홍대를 3합 8로 쓰는데 조금씩 입결이 내려가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좀 뒤처진다는 느낌. 자,
숙명여대는요, 마찬가지로 수능 체제는 유지했는데 종합전형에서 조금 변화를 많이 뒀습니다. 그건 종합전형 편에서 뭐 면접 전형, 서류 전형을 합쳐버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종합전형 편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자연입니다. 자연 이 교과는요, 일단 한양대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것처럼 3합7 앞에서 얘기했었죠. 요게 0.2에서 0.5까지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박 처장님 말씀입니다. 생각하시고 있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연계 쪽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의대에서 지방에서 성적 좋았던 친구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안 올라오니까 요거 네 올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전공 아까 얘기했던 거 인문 자연 할 것 없이 40명 늘어나는 거 주의하시고요. 연세대 동일합니다. 수능 체제는 이렇게 자연계열 2합 5에서 탐구는 하나, 영어는 3등급, 근데 면접이 없어졌다는 거. 자, 그 다음 고려대학교 동일하고요. 서류 20% 있던 거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 서강대학교 동일합니다. 서강대학교가 자연계열은 전년도에 입결을 유지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거 한양대의 빈 공간을, 즉 내신은 좋고 모의고사는 부족했던 친구들의 그 빈 공간을 올해는 서강대가 채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중앙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지가 됐고요. 그런데 중앙대가 네, 여기 한양대 입결 원래 중대 가던 애들이 한양대 정도 쓸 수 있다면 중대 컷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시립대와 함께. 그다음 동국대학교 아까 보여드렸었고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율전공 50명 증가하는 거. 자, 그다음 네, 다음 페이지요. 네. 자, 이번에는 성균관대학교 동일합니다. 아까 봤었던 것처럼 국수형 탐탐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정성평가 20%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님이 이걸로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 성적 좋은 애들이 더 많이 뽑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유의미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계속 얘기합니다. 아예 성적만 좋고 그냥 관련 없는 과로 쓰는 걸 방지하고자 이 20% 정성평가가 있는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경희대학교는 탐구 한 과목 더 넣으면서 오히려 혼자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화여대 아까 얘기했던 거 네, 수능 최저 없는 건 당연했고 1배 5배수로 뽑았다가 면접 20% 추가하는 거. 그다음 건대 아까 봤었죠. 서류 30% 증원 128명 되는 거. 시립대 숙명여대 홍익대까지. 특히 시립대는 입결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홍대도 간접적으로 입결의 변화가 이렇게 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교과 전형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제1 기준입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7월이거든요. 그래서 9평을 지금 아직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월 평가원에서 플랜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보다 9평이 더 올랐을 때, 비슷했을 때, 그리고 상상하기 싫겠지만 떨어졌을 때, 그걸 기반해서 오늘 보여준 대학들 중심으로 쓰시되 여기에 못 미친다면 이제 다음번에 찍어줄 영상에서 조금 더 수도권 아래쪽, 즉 2합 6, 2합 7 있는 대학들도 쓰셔야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전년도 입결도 봐야 되고요. 선발 인원의 변화도 봐야 되고요. 최저의 변화,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의대 증원에 따른 약간의 변화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죠. 다만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될 건 전년도 컷이 특별히 낮았던 학과나 대학, 아까 봤었죠. 서강대학교 인문계열 올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학과마다도 분명히 특별하게 여기 빠지는 학과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가능하다면 제가 중간중간 살짝 말씀드렸는데 한 장 정도는 조금 상향 지원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학생 숫자들을 고려해보고 의대에 대한 선호도들, 특히 이제 의대 얘기만 했는데 오늘 약대로도 많이 빠지는 게 좀 보이거든요. 의대 약대로 빠지는 것들, 그리고 간호대로도 조금 빠지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간호대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상향을 쓰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근데 적정 카드와 안전 카드를 썼다면 전년도 입결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쓸 수 있는 대학들 제가 아까 몇 군데 언급해 드렸죠. 그리고 오늘 보여준 대학 말고 수도권 대학들은 좀 더 많이 상향할 수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위험 카드니까 다른 거 안정 썼다는 전제 하에 상향 카드 한 장 정도, 특히 20계열 교차 지원이 가능한 친구들도 포함해서 20계열도 자연계열도 써 봅시다. 자, 좀 도움 됐길 바라고요. 늘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영상 올리고 나면 선생님 뭐 제가 내신 XS 등급인데 여기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선생님이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말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영상도 찍어주겠지만 다시 한번 교과 전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에 가까운 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니까 상향을 썼다면 하향도 섞어서 뭔가 이렇게 한 장만으로 무조건 상향으로 무조건 하향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쓰시되 그래도 데이터들을 봤을 때 올해는 한 장 정도는 공격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도움되었길 바랍니다.